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약자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Value Added Tax에서 부가가치세를 보통 VAT 약자로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소비세죠. 그러니까 소비 행위에 대해 소비라는 말은 뭐냐면 물건을 구매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라. 이게 바로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된다. 그래서 뜻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 나타나는,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A, B, C 3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1,000원만큼을 창출했어요. B 사업자는 5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 C는 300원만큼 창출했다. 그러면 A 사업자는 얼마를 내냐면 이거의 10%인 100원을 세금 내자. B 사업자는 500원의 10%인 50원만큼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 C 사업자는 30원만큼을 납부한다. 그럼 총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는 얼마냐면 180원이죠. 그럼 얘의 가치는 1,800원에다가 180원을 더하면 얼마냐면 1980원에 누구한테 가냐?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C가 최종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아요? 1980원을 받고 물건을 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180원은 부가가치세가 되고 1800원 이 물건 값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하냐? 여기 나와 있는 1,800원은 자기가 갖고요. 그 다음에 180원 중에서 30원만큼은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납부하고. 그럼 얼마 남냐면 150원 남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C는 B한테서 1,500원에 얘를 사온단 말이에요. 1,500원에 사다가 1,800원에 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준다? 1,650원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150원이 이 부가가치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B 입장에서는 1,600원 받은 거죠. 누구한테? C한테서. 이렇게. 그러면 1,650원 중에서 1,500원은 자기가 갖고, 그다음 150원 중에서 50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0원을 누구한테 준다? A한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B가 A한테 얼마에 사와요? 1,000원짜리를 1,100원에 산다. 1,100원 중에서,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1,000원은 자기가 갖고, 100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 이런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A가 아무것도 없던 것에 1,000원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거를 B한테 넘긴다. 근데 얼마에 넘겨요? 1,100원에. 그래서 100원만큼을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 그럼 B 입장에서는 뭐냐? 1,000원짜리인데 1,100원 주고 사오죠? 그 다음에, B가 이제 C한테 이제 얼마에 파냐?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팔 때 얼마냐면 1,650원에 1,500원짜리인데 1,650원에 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냐? 150원만큼이 매출세액이고 100원만큼이 매입세액이니까 50원만큼을 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세금은 누가 다 부담하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를 뭐라 하냐면 뒤에 나올 거예요. 담세자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A, B, C가 이렇게 30원, 50원, 100원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A, B, C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납세 의무자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즉 소비세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소비 행위를 하면 소비라는 게 구매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하냐? 납세 의무자가 이런 말을 써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거래 징수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개념이 돼요. 이런 게.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 나타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하죠. 그러니까 A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1,000원만큼 만들어냈으면 거기 10% 100원을 세금 내라. 근데 B 사업자는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파는 거죠. 500원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50원만큼 세금 내라.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원에 사다가 1,800원에 파니까 300원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거기에 10%인 30만큼을 세금으로 내라. 그런 뜻인데 간접세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했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각각의 사업자가 되는 사업자가 100원, 50원, 30원 이렇게 내는 거고
실질 부담자는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죠. 최종 소비자한테 1980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C사업자가 그중에 180원이 부가세인데 30원만큼은 자기가 내고 그다음 그걸 또 전가시켜요. 그래서 B가 50원, A가 100원. 그래서 총 180원은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최종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뭐죠? 자,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 그게 담세자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는 유통업자죠. 여기서 말하면 A, B, C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중간에서 징수해서 납부하는 역할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가세 특징이죠.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접세가 된다. 간접세의 반대말은 직접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같은 거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내 세금을 내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세금을 걷어내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죠. 그걸 간접세라고 한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담세자, 담세자는 실질 부담자를 얘기해요. 실질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 근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세예요. 물세의 반대말은 인세입니다. 인세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의 현 상황이란 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이런 말 쓰죠. 초과 누진세율 구조.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얼마예요? 42%. 못 사는 사람은 6%.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6만 원 세금 내고 경제력이 높아요. 뭐 추신수나 이렇게 운동선수, 뭐 유현진 돈 잘 벌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최고 세율. 100만 원 벌면 42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세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죠. 그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 다음엔 또 뭐냐면 돈을 똑같이 벌어요. 누가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씩인데 A는 혼자 독신으로 살고 B는 뭐냐면 부양가정만 한 10명 된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B가 세금을 적게 내겠죠. 세금을 똑같이 내고 나면 부양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물세라고 하는 건 나와 있는데 물세는 이러한 납세 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인세는 뭐예요? 납세 의무자 상황을 고려하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물품세가 되고 얘는 무조건 물건값의 10%를 내야 돼요. 이때 잘 사는 사람이 구매하든 못 사는 사람이 구매하든 똑같이 10%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 소비세죠. 일반 소비세의 반대말은 개별 소비세고 개별 소비세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특별 소비세. 특소세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특별 소비세는 고가의 사치품이죠.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면 걔는 개별 소비세 이렇게 되고 일반 소비세는 뭐냐? 면세라고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모조리 다 10%만큼 세금을 붙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일반 소비세. 근데 세율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10%짜리가 나오고 0%짜리가 나오죠. 그럼 10%는 뭐고 또 0%는 뭐냐? 10%가 일반적인 거고요. 0세율은 뭐냐면 수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왔냐면 5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가로 5번. 가로 5번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죠. 소비지국의 반대말은 생산지국입니다. 그러니까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생산, 여기 소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수출을 하는다. 수출. 여기는 수입이에요. 여기를 생산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얘를 수출하는 나라도 과세하고 수입하는 나라도 과세하면 이걸 뭐라고 얘를 이중과세라 부르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2번 과세한다. 그러면 생산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가 부가세를 매기면 수입하는 나라는 매기지 말고요. 얘가 안 매기면 얘가 매겨야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세금을 한 번만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생산하는 나라가 매기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생산지국 과세원칙.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하는 나라도 부가세를 매긴다. 수입하는 나라.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이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뭘 선택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비지국 과세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한국이다. 여기 일본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부가가치세율이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한국은 10%고 일본은 부가세율이 5%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물품 1,000원짜리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지역 과세원칙이라면 1,000원이면 부가세율이 10%니까 100원만큼이 붙어요. 근데 일본에서 생산된 건 얼마예요? 1,000원짜리 5%니까 50원 붙죠? 그럼 한국에서 부가세를 매기게 되면 얘가 물건값이 1,100원이 되고 일본에서 하면 1,050원이니까 일본에 생산한 물품이 더 유리하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뭐냐? 한국에서는 그냥 0%인 세율.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1,000원인 상태 그대로 일본으로 가세요. 그리고 일본 수입하는 나라가 5% 세율을 붙이게 되면 서로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수출하는 물품 부가세를 매기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0% 세율이 등장한다.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영세율 제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가로 3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일반 소비세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일반 소비세. 세율은 10%가 있고 0%가 있는데 0%라고 하는 건 수출하는 물품 이런 것들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 비례세율이죠. 그러니까 단일 비례세율의 반대말은 초과 누진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러니까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초과 누진세율이죠. 현행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7단계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보시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거기도 역시 별표를 치시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우리 전단계 세액이 다른 말로 하면 매출세액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매입세액이 돼요. 이렇게 그냥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는 이거죠. C 같은 경우에 물건을 B사업자로부터 얼마에 1,500원짜리지만 1,650원을 주고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즉 150원만큼 부가세를 내고 하죠. 자, 이때 부가가치세의 과표는 뭐냐면 매출을 과표로 잡아요. 그러니까 C가 내 과표는 300 곱하기 19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1,800이에요. 그러니까 1,800 곱하기 10% 하면은 18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이 B사업자가 납부한 게 얼마예요? B사업자가 창출한 부가치가 얼마예요? 1,500이잖아요. 그만큼은 국가에 냈기 때문에 이걸 공제해 주라. 그러니까 1,500 곱하기 10% 한 것만큼을 빼줘서 얼마가 된다? 30만큼을 내야 된다. 즉 전단계 세액은 이거예요. 매입세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제목 자체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 매입세액은 전단계 사업자의 뭐가 된다? 매출세액이 된다. 그리고 매출세액을 왜 공제해줘야 돼요? 이걸 공제를 안 해주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데가 1,000원만큼 부가치를 창출했고 100원을 이미 냈어요. 근데 무조건 B는 1,500 곱하기 10%한 것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A가 낸 것만큼을 빼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중복되잖아요. 이중과세. 그 다음에 C가 해요. 그럼 A도 내고 B도 창출한 부가치 냈는데 이걸 또 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단계 세액은 무조건 빼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되고 중요한 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도 시험 문제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매입세 공제해 줄 때는 반드시 뭘 받아오라? 세금 계산서 받아오라. 세금을 못 받으면 공제 안 해줘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뭐냐? 그걸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아도 공제해 주는 게 전단계 거래공제법이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보시면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이미 설명드렸죠. 국가가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그래서 뭐가 등장해야 돼요? 영세율 제도. 요 0% 세율이죠. 이거 우리 뭐라 부른다? 영세율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세율 제도. 자, 다음에 6번 기타죠. 걔는 국세가 된다. 그러니까 지방세,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가 부과하니까 국세가 된다. 이런 뜻이고 다단계 거래세죠. 걔는 뭐냐? 유통 단계마다 부가세를 계속 매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면세제도죠. 이런 말 나오죠.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그 역진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진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회비를 똑같이 낸다고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가고 어른들도 같이 놀러 야외 같은 데 가는데 어린 아이도 너희도 먹는 거 우리랑 비슷하니까 회비가 10만 원이면 너도 10만 원, 나도 10만 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갈 때 애들은 더 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거 탈 때도 너희도 몸집이 어른만 하고 하니까 초등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뭐 나도 1,000원, 너도 1,000원 하자.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역진적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절대 금액이 똑같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뭐냐?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세제도지요. 면세제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민들이 쓰는 거. 그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하자. 이걸 뭐라 불러요? 면세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뭡니까? 일반 과세자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납세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영세한 분들한테는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뜻이고, 또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고 사업장이 있어요.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업자가 있고 사업장.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가 이종화예요. 저고 제가 전국에 매장이 A, B, C 세 군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부가세는 몇 군데서 내요? 세 군데서 내셔야 돼요. 그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사업자별이라면 이걸 다 합쳐서 해야 되죠. 근데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장별로 한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한 번씩 좀 보시고 지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납세 의무자. 아까도 얘기했죠. 납세 의무자의 뜻이 뭐예요?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담세자는 뭐 실질 부담자를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는 서로 달라요. 그게 뭐예요? 간접세가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하죠. 사업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팁이 있습니다. 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 유무 이렇게 나와 있죠. 납세 의무, 유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있는데 사업자가 있고 비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사업자는 뭐냐면 제가 항상 요구할 때마다 제 친구 이야기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얘가 고3 담임이란 말이야. 근데 얘의 취미가 뭐냐? 로버트 태권브이를 모집해요. 수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버트 태권브이 사진뿐만 아니라 피겨라고 하죠. 어떤 인형같이 생긴 거. 이거 장난감처럼 된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VTR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그것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어요. 얘네 집에 갔는데 이 막 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책이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 물어봤을 때 전 처음에 애 거, 자기 아들 건 줄 알았더니 아들 게 아니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태권브이 그 매니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피겨 같은 거를 이제 사둔 걸 갖다가 뭐 한정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업을 한다는 건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판매 행위를.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 비사업자다. 이런 사람들은 부가세 거래가 없어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가세를 부과한다. 그게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제한다. 그럼 면세사업자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두 가지. 일반, 간이. 간이과세자는 좀 영세한 사람들, 일반과세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사업자이든 비사업자는 따지지 않아요. 과세자람, 부가세를 매겨야 될 거라면 무조건 다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거 좀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납세 의무자의 요건이 나와 있어요. 역시 여기도 키워드가 있어요. 자, 사업 목적이 미쳐보세요. 영리든 비영리든. 그렇죠?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코레일 같은 데 있습니다. KTX. 그러니까 철도 공사에서 뭘 합니까? 코레일, 쉽게 말하면 KTX를 운영하고 있죠. 그럼 KTX를 부가세 매겨야 되냐? 여긴 비영리 단체란 말이에요. 또는 우체국 택배도 나와요. 우체국에서 택배 사업을 한다. 택배 사업. 그럼 여기 우체국 택배에 부가세를 매겨야 되냐 안 매겨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죠. 그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니까. 또 뭐가 있냐면 형평에 맞춰줘야 돼요. 지금도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항공사,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근데 대한항공 비행기는 부가세 매기고 그 다음에 코레일에 있는 거 KTX는 안 매기면 사람들이 KTX가 더 쌀 테니까 10% 더 요금이 싸질 테니까 KTX를 더 선호하죠. 사업을 좀 왜곡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자, 결론은 뭐가 되냐? 영리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 여부와는
무관하다. 영리 목적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4페이지 보시면 1번이 그런 뜻입니다.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나와 있어요. 영리 목적 여부와는 무관하다. 영리 목적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뭘 꼭 기억하면서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레일, 거기. 그래서 우리 철도청, 여기 보면 KTX 있죠. 부가세 내야 돼요. 부가세 내야 되고. 그 다음 우체국 택배가 있죠. 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런지를 알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도 중요한데요. 사업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성을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친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인터넷에다가 내가 안 쓰는 거 올려놓고 내다 팔아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야구, 사회인 야구 이렇게 하는데 글러브 있잖아요. 좀 쓰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올려놓고 누구 가져가실 분 있습니까? 뭐 하죠? 그럼 거기 부가세 내야 돼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글러브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제일 고마웠을 때가 뭐냐면 후배놈인데 이게 중학교 후배놈인데 저한테 글러브를 주더라고요. 처음에 야구 시작하고 할 때 이렇게. 제 글러브 보더니 형 이거 하나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거기 사업성 있죠. 사업성.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냐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사업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면서 뭐냐면 회사에다가 일을 해줘요. 어떤 용역이라는 걸 공급하죠. 하지만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로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리얼은 뭐냐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란 말이에요. 먹는 거 이렇게 쌀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급을 한다 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갖추고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걔는 부가세를 안 낸단 말이에요. 왜? 원래부터 걔는 과세 재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죠. 제목을 기억을 해두시고 외우면 안 되고 걔를 이해를 해야겠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수입자는 뭐냐?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럼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죠. 아까 우리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에요. 소비지구.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하는 나라는 부가세를 매기지 말고 수입하는 나라는 매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수입 들어오는 물품 자체가 현재 부가세가 제로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세관장이 부가세를 무조건 매기란 말이에요. 전 이거 사업적으로 쓸 겁니다. 또는 전 집에서 쓸 건 상관없습니다. 이 물건의 부가세가 지금 현재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10%만큼 부가세를 매겨야 된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과세기간이 나와 있어요. 과세기간. 그래서 걔는 제일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시험 자체가 다 일반 과세자로 이제 출제가 돼요. 간이과세자는 걸려있는 세금 자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저 사기 세금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어야 걱정이 되는 거지.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뭐예요? 1년에 4,800만 원이에요. 4,800만 원을 12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4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에 이익이 아니고 물건 판매 대금이 4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 보면은 원자재값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임차료 같은 거 월세도 내야 되죠. 그럼 실제로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거는 많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 자체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를 중심으로 공부하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 1년을 둘로 쪼개요. 1기, 2기로 쪼개죠. 그래서 다시 1기를 둘로 쪼갠다. 예정신고 기간 그리고 과세기간 최종 3월인데 보통 과세기간 최종 3월을 뭐라고 하냐? 거기서 써놨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란다. 근데 원래는 확정신고 기간이란 말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기예요. 그럼 1기분은 언제 신고해요?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원래는 여기가
확정 신고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전체를 다 확정으로 부르니까 여기 예정, 여기 확정이죠. 확정을 여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확정 신고 기간 하면 여기를 뜻해야 되는데 그냥 관용적으로 여기가 예정 신고, 여기 확정 신고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일기를 예정 신고 기간, 그다음에 원래 공식 이름은 과세 기간 최종 3월인데 지나가면서 이제 뭐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과세 기간 최종 3월이란 말을 쓰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강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말 안 써요. 다 뭐라 써요? 우리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얘기하죠.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언제 하셔야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그러니까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년, 이거 하시면은 1년을 쪼개는 거죠. 1기, 2기로. 6개월을 1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 달까지를 뭐라 부른다? 2기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있죠.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3일 날 오픈했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사업을 안 했잖아요. 거긴 과세기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에 신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따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임대업을 하려면은 매입세 공제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내가 지어서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지 그 매입세 건물을 짓는 것도 매입세 공제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업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사업 개시 전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그 등록일로부터 따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엔 거꾸로 마찬가지로 폐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폐업. 그럼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5일 날 폐업했어요. 그럼 2기는 언제부터? 7월 1일서부터 9월 2일까지 되면 9월 2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죠. 그러니까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7월 1일서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나와 있어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죠. 보통은 이제 세무서에 폐업하러 가면 그 자리에서 다 써서 제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그 말일로부터 25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2일 날 폐업했어도 10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9월 15일 날 폐업해서도 언제요?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대부분 막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무리를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가로 3번은 뭐냐? 과세 유형이 전환되죠. 뭐라고 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공급 대가의 합계가 4,800원을 초과하면 간이가세자가 일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4,800원이 넘는 거를 언제 알아요? 세금을 신고해야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과세 유형 전환되는 경우 간이가세의 과세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가 X1년도, X2년도예요. 그러면 X1년도 4,800만 원 넘는 거 언제 알아요? 1기 부가세 신고해야지 아는 거죠. X1년도 부가세 신고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X2년도 1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일반 과세제를 적용하고 여기서부터 가니까 뭐냐면 6개월 텀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X1년도에 4,800만 원 넘으면은 이제 일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뭐 계속 간이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반 과세자는 세금에서 발행해야 되고 간이 같은 세금 과세를 발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6개월 텀을 둔다. 그것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 직전 1학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원 원 초과하거나 또는 미달해요. 초과하면 이제 일반으로 바뀌어야 되고 미달하면 간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바뀌거나 간이가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죠. 걔는 다음이다. 자, 일반에서 간이에요. 일반에서 간이가 된다면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변경일 7월 1일서부터죠. 그 다음에 간이서부터 일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일반이 되니까 간이에서 일반, 그 여기까지는 계속 간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계속 간이과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6개월 텀을 둬야 된다. 이런 뜻이 6개월 텀을 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7페이지 상단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간이가세 포기를 한 경우 과세기간이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의 이제 문제점은 뭐예요? 간이가세자 자체가 뭐냐면 영세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지속적 거래해야 되는데 되게 영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좀 거래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거래를 단절하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당신은 세금 계산도 발행 못하고 영세하니까 좀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 포기를 함으로써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간이과세 포기가 되는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이제 결혼하려고 누구 만났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친구 만났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차를 딱 하는데 차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도 좋아지고. 딱 하는데 차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도 안 좋아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간이과세 왜 포기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타는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못 끊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싫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함으로써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은 각각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1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2 기간은 일반으로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이죠.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 포기한다면 3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뭘로 한다? 일반 과세자를 한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포기를 했어요. 그럼 포기한 그 달까지는 간이과세자가 계속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